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계명대 동산병원 안과 방승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안과 방승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옆에서 뵈니까 안경알이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네. 눈은 좀 어떠신지? 매우 심한 근시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예. 또 안과 의사가 된 이유 오. 중에 한 개이기도 하고요. 예. 우와. 네. 그래 환자의 마음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신뢰가 가요, 저는. 네, 사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 눈도 퍽퍽하고 왠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인공 눈물을 넣고 나오는데 이게 인공 눈물도 도움이 되지만 안구 건조증의 가장 큰 원인하면 이런 날씨 또 환경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사실 안구 건조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날씨에 좀 그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이런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도 안구가 더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이제 습도가 좀 중요하게 되겠고요. 특히 왜 비행기 타시면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더 안구 건조를 느끼거나 또 히터 많이 사용하시는데 히터, 헤어 드라이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좀 더 건조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위급할 때 쓰려고 늘 파우치에 눈물에 인공 눈물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사실 안구 건조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느껴지고요. 특히 동양권 또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네, 말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래에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안구 건조증이 갖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한국 포함해서 이런 동양권에 또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네. 더 높다. 2배 정도 된다. 2배나요?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 이후에 이런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러면 남성분들은 생기지 않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노화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진다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요즘에 제가 안구 건조증 제대로 겪고 있거든요. 진짜요? 저도 이제 노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마음은 건조하지 않는데 안구가 얼마나 건조한지 교수님. 지금도 약간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데 근데 단지 눈이 뻑뻑한 안구 건조도 있을 수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안구 건조증이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원래 정의라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질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학자분들,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한 부분은 눈물막의 항상성이 깨지는 현상이다. 그걸 네. 안구 건조증이라고 정의를 하자. 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눈물막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증발이 많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눈물 자체의 생성이나 분비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눈물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 삼투압이 증가하면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돼서 불편해지는 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한안과학회에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눈이 건조하긴 한데 특별한 치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답했대요. 그만큼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안구 건조증은 치료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구 건조증이 정말 이렇게 생활에 많이 불편함을 주느냐, 사실 그거는 주관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안과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눈물막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눈 표면에 이런 윤활 작용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눈을 보호해주고 또 향균 작용도 있고 그리고 각막 자체의 영양 공급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안구 건조증을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보호 장벽이 깨져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의 표면이 마르는 증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건조하다를 넘어서 뭐 따갑다, 눈 안에 이물
압박감이 좀 느껴진다 뭐 맞아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모든 신체 부분 중에 각막이 가장 단위 면적당 그 신경 분포가 가장 높은 곳 중 한 개예요. 실제로 그 티끌이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지 너무 않습니까? 맞아요. 쉽네요. 바로 눈물 예, 흘리잖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네. 바로 각막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눈 표면이 조금만 말라도 그런 각막 신경이 계속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구 건조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날카롭다,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시리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런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실제로는 안과를 꼭 방문하셔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이 뻑뻑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왜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그걸 막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꺼내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그런 찝찝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혹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 너무 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오, 예. 스스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아, 진짜요? 사실 광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예. 실제로 이런 그 눈물이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눈의 제일 표면은 각막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눈물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눈물막이 계속 균일하게 분포를 해줘야 이게 결국에는 공기랑 제일 첫 번째로 접하는 면이기 때문에 사실 눈의 이 굴절력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물막이 없다면 이런 안구 표면이 매끄럽게 되지 못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눈물막이 깨지면서 불규칙한 각막 표면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산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력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눈물막은 시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사실 우리가 날씨나 환경의 영향이 무척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휴대폰을 많이 본다든지 전자기기의 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눈이 1분에 15회에서 20회를 깜빡이는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5회밖에 깜빡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정말 좋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에서 예. 이제 화면을 많이 보는 그런 직업군을 따로 이제 안구 건조증의 위험군으로 실제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모든 전 국민들이 아마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기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냥 평상시에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를 집중해서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확실히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게 연구가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안구 건조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증상이 훨씬 심해질 거고, 네. 그러면 그런 생활이나 그런 직업 환경, 작업 환경 같은 경우들이 이런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좀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안구 건조는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대부분 빨리 마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눈물이 빨리 마르는 이유가 뭐 기름샘이 고장나면 그렇다고 들었어요. 옹달샘은 들어봤는데 기름샘은 뭡니까? 일단 먼저 아마 눈물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되게 층이 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도로를 보시면 물 위에 기름층이 살짝 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무지개 색깔로. 네. 딱 그 저희 눈물막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물 위에 저희가 기름층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기름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것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름을 분비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저희 그 아래 윗 눈꺼풀 모두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위치한 그런 샘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약간 피부에 있는 그 피지선이랑 거의 흡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마이봄샘에 이런 기능이 어떤 장애가 생기면 당연히 그런 기름층이 제대로 이제 깨지게 되면서 또 눈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한 이제 분비가 제대로 돼야 될 기름이
계속 마이봄샘이 쌓이게 되면서 그게 또 염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계속 놔두게 되면 그게 방치되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봄샘이 퇴화가 돼서 결국에는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이거 마이봄샘이 어딘지 위치를 알아요. 여성들이 그 아이라인 문신을 요즘 많이 하는데 딱 그 위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미 문신을 한 분들도 있고 또 매일 이제 눈 화장을 하는 분들은 계속 그 마이봄샘이 화장할 때 데일 텐데 그럼 이게 사실 안구 건조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아이라이너 타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자세히 보면 저희는 현미경으로 눈을 보니까 네. 그 타투한 그 자리가 실제로 이 마이봄샘이 열리는 부분, 그 개구부라 그러는데요. 예. 그 열리는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부분 아마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잘 이제 이 화장을 잘 모르긴 했는데 여성분들이 또 아이라이너 많이 쓰시고 또 아이 섀도우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 눈물에 실제로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선크림 같은 경우 네. 선크림이 직접 그 마이봄샘의 그 개구부 위에 예. 그대로 안착돼 있는 경우도 많이 예. 관찰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구 건조증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건조한 눈에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제가 돼서 아마 더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걸 발견하면 환자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화장을 조금 줄이세요.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생얼로. 네, 많이 예쁘신데 네. 화장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눈화장이 이렇게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라식이나 라섹 같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라섹, 라식, 스마일 이런 것들은 다 각막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막에 정말 많은 그 신경들이 분포하는데 결국 그런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신경도 같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백내장 수술이건 뭐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안과 수술 이후에 네. 이런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눈물 반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 결국 우리 몸에서 또 그런 반사적으로 눈물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반사에 영향을 줘서 눈물 분비도 감소하고 그러면 더 눈이 건조해지고 그럼 점점 더 예민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은 이제 온찜질 들어보셨겠지만 네. 또 눈꺼풀 열심히 딱 닦는 이렇게 세정해라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온찜질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뭐 감기 걸리거나 하면 좀 따뜻한 물에 적셔서 예. 네. 이런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적시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표면에 두게 되면 표면의 온도는 증발열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온찜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좀 따뜻하지만 건조한 수건을 대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라이 힛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최소한 한 3분 정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찜질을 한 이후에는 꼭 이제 눈꺼풀을 반드시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냉찜질보다는 온찜질. 온찜질인데 따뜻한데 건조한. 건조한 건조한. 수건. 수건.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뭐 수제자 아닙니까, 교수님? 완전히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인공 눈물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쵸. 교수님. 이런 썰을 들었어요. 인공 눈물 너무 많이 쓰면 정작
자기 눈물이 없어진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다행이네요. 네, 일단은 인공 눈물 자체는 제제 자체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넣어주시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으니 이런 횟수에 대해서는 이제 안과 의사에게 꼭 확인을 하시고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사실 인공 눈물을 어떻게 점안하는 게 좋을지를 많이 물어들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석은 일단 손을 깨끗하게 하셔라. 네. 혹시나 이제 넣다가 이런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손을 씻고 또 대부분은 일회용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따고 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두 방울 정도 먼저 버려주시고 넣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점안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점안하시면 다 아래로 흐르니까 네. 고개를 젖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그 병 뚜껑이나 입구가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는 한 하루에 3-4번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또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눈이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방울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넣으면 대략 한 1시간 정도는 적어도 효과가 유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그 일회용 무방부제도 있고 병에 든 인공누액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가 더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회용은 뜯어서 쓰면 항상 남아요. 찝찝하게 남아요. 예, 이거 뚜껑을 씌워서 좀 보관해 뒀다가 계속 써도 되는지 아니면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무방부제가 있는 일회용을 항상 추천드리고 항상 처방을 많이 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부제 그 자체가 사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이제 렌즈도 많이 끼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렌즈를 낀 상태에서 이런 방부제가 있는 인공눈물을 쓸 경우에는 많이 오래 남게 되잖아요, 표면에. 네. 그래서 그게 또 침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장기적인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본제를 좀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회용은 사실은 쓰시고 이제 버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때로는 여러 번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캡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캡을 조심해서 다시 닫아주시고 쓰시면 24시간, 즉 하루 정도는 이제 한번 땄을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사실은 다회성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돼 있지만 또 방부제가 없는 그런 안약도 인공눈물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허.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 눈물을 사용을 했는데도 안구 건조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피부과에서 하는 IPL 레이저를 사용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은 피부과에서 여드름이나 어떤 장미증 이런 것들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우연히 이걸 쓰신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이거 하고 나니까 건조증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실제로 이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거는 훨씬 넓은 면적에 써야 되니까 그런 눈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IPL이라는 치료가 안과의 치료로 이제 잘 정립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2018년도쯤에 제가 그 신기술로 이제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IPL을 레이저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IPL은 레이저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IPL의 이 영어의 그 뜻이 Intense Pulse Light라고 해서 결국에는
강력한 펄스 빛입니다. 네. 라이트니까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라기보다는 좀 더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의 넓은 파장 영역을 가진 어떻게 보면 여러 색깔을 가진 광선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광선이 되겠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혈액 내에 있는 이런 옥시헤모글로빈 거기에 흡수되면서 열로 변환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PL 시술은 어떤 분에게 하는지 궁금한데 여러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는 분들에게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이런 유형의 환자에게는 IPL을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 아까 그 세극등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마이봄샘의 어떤 기능이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게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좀 매우 증상이 이제 경한 경우에는 사실은 레이저를 바로 IPL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또 인공 눈물이나 이런 찜질 먼저 해보시라, 또 열심히 닦아보시라, 그리고 안약을 좀 먼저 점안을 해보다가 또 대부분 또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IPL 치료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IPL의 구체적인 시술 과정이 궁금해요. 왜 우리 피부과에서도 이런 시술하면 그 마취크림 바르고 한 30분 있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는 혹시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IPL 치료는 사실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취크림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이게 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보호개를 먼저 이렇게 그 치료 부분에 미리 도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눈꺼풀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윗 눈꺼풀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깊은 심부로 가면서 실제로 눈 안까지 네. 광선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안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호 장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직접적으로 안구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넣고 보호하는 걸 넣고 시행하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보다는 확실히 에너지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통증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다기보다는 살짝 따끔거린다 내지는 조금 약간 화끈거린다 요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지 아프다고는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교수님 그래도 이 인텐스 펄스 라이트 오. 침이 마르네요. 이렇게. 안구는 건조하지 않은데 갑자기 제가 굉장히 어색해지네. 인텐스 이 펄스 라이트도 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톡스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기는 저희가 대부분 3, 4주에 한 번씩 해서 총 4회 정도를 한 세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한 세트만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게 크게 부작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까지를 한 세트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한번 레이저를 해주면은 충분히 이제 그 마이봄샘의 계구부를 충분히 열어주게 되고 염증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효과 자체가 한 1년 정도 갔다가 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부분은 1년에 이렇게 한 세트씩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성은 없습니다. 내성은 없고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좀 줄어들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반복해서 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비용을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오. 사실은 치료를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급여 치료 부분인가요? 비급여긴 비급여? 합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실손보험. 네. 일단 내성이 생기는 치료가 아니라고 해주셔서 좀 안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술 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그 아이라이너 하신 분들, 네네. 특히 아이라이너에 이제 문신을 하신 분들, 예. 영구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 그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가 그 부분에.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조심해서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IPL 치료가 사실 피부과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단순 포진 바이러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헤르페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이런 재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보고가 돼서 안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각막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막염을 갖고 계신 바이러스성 각막염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저희가 항바이러스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하고 나서 좀 빨개진다 해서 막 엄청 걱정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냉찜질하거나 조금 이런 소염 진통제나 이걸 복용하시면 많이 좋아지셔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약물 중에 좀 특이하게 광과민성이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1, 2주 정도 끊어주시는 게 좋겠고 한 일주일 정도 직접적으로 직사광선 보시는 거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지구도 환경 파괴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우리 눈도 물 부족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지켜야 할 습관,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대부분은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조금 더 눈꺼풀을 제대로 깜빡이는 좀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충분히 깜빡임을 시간을 좀 할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번째는 결국에는 눈에 백해무익한 게 결국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또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외선이 강한 날, 요즘은 또 예보에 많이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 잘 챙겨주시고 또 선글라스도 항상 이제 자외선이 차단이 잘 되는지 그 기능을 꼭 확인하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휴대폰도 그렇고 어떤 문서 작업도 그렇고 전자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신 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자주 좀 깜빡여주고 또 화면 밝기도요. 너무 밝지 않게 조절을 잘 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너무 작지 않게 조정을 하시고 모니터를 보실 때는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팔 길이 정도 뻗어서 딱 그 중간에 두고 보시면은 눈의 피로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휴대전화 덜 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안과 방승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 이현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